장례식 준비까지 다 치렀는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는 74세 박은자 어르신의 믿기 어려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가족들조차 그녀가 세상을 떠난 줄로 착각할 만큼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던 박은자 어르신. 5일간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인은 뇌출혈도 알츠하이머도 아니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은 가성치매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중 15%가 가성치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이 5월 15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자식들이 나중에 말해주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말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갔다고요. 내가 죽은 줄 알았다면서요? 장례식장을 예약까지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진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살아있는지도 몰랐다니 그게 가장 서러웠어요. 할머니, 그 5일 동안 의식이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내 안에 의식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식들 목소리 다 들렸어요. 엄마 안 돼. 엄마 하면서 소리도 다 들렸고요. 근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관 속에 누운 느낌이었어요. 소리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고. 박은자 어르신이 겪은 증상 바로 가성치매 수더 데이메인셔입니다. 가성치매는 실제 치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첫째, 심각한 우울증 65%, 둘째, 극심한 스트레스 20%, 셋째, 갑작스러운 약물 부작용 8%, 넷째, 탈수나 영양실조 5%, 기타 신체 질환 2%,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배우자 사별이나 자녀와의 갈등,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럼 진짜 치매와 가성치매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자, 그럼 진짜 치매와 가성치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발병 속도를 보세요. 진짜 치매는 보통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네 하다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가성치매는 정말 갑작스럽게 옵니다. 박은자 어르신처럼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력 패턴이 달라요. 진짜 치매는 최근 일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아까 뭐 먹었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가성치매는 전체적으로 모든 게 흐릿해집니다. 세 번째로 감정 상태를 보시면 진짜 치매 환자분들은 의외로 감정이 평온한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잊어버린다는 걸 모르시거든요. 하지만 가성치매는 우울하고 불안해하시는 게 눈에 확 보여요. 그리고 신체 증상도 다릅니다. 진짜 치매는 신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성치매는 잠을 못 주무시고 밥도 안 드시고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회복 가능성입니다. 진짜 치매는 안타깝게도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가성치매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되시니까 저희도 패닉 상태였죠. 첫날에는 그냥 몸살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도 말씀을 안 하시고 셋째 날에는 아예 눈도 안 뜨시더라고요.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CT 찍어도 뇌출혈은 아니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도 일단 지켜보자고만 하시고. 정말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마치 식물인간이 된 것 같았거든요. 넷째 날 저녁에 의사가 따로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 말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서 정말 장례식장에 전화까지 했었어요. 예약금도 넣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가 다시 깨어나신 건가요? 다섯째 날이었어요. 저희 딸, 어머니 소녀가 그때 8살이었는데 아이가 할머니 침대 옆에서 계속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나 여기 있어. 엄마가 울고 있어. 할머니가 일어나야 엄마가 안 울어.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손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을 놔두고 갈 수는 없구나. 그때까지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위에서 사람들 목소리는 들리는데 나는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느낌? 그런데 손녀가 내 손을 잡는 순간
그 우물에서 올라오는 밧줄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 후에는 바로 회복이 되셨나요? 아니요, 천천히였어요. 처음에는 손가락만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눈을 뜰 수 있었고, 말은 사흘 뒤에나 할 수 있었어요.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물 좀. 그 소리 듣고 아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박은자 어르신의 회복 과정은 가성 치매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어르신의 회복 과정을 보면서 가성 치매가 어떻게 단계별로 나아지는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 걸리는데요. 의식 회복 단계입니다. 박 어르신도 그랬듯이 처음에는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이는 정도로 시작돼요. 아, 뭔가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4일에서 7일 정도인데 기본 기능 회복 단계예요. 이때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지고 팔다리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박 어르신이 물 좀 하고 첫 마디를 하신 게 바로 2단계였어요. 세 번째 단계는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일상 기능 회복 단계입니다. 혼자서 밥도 드시고 화장실도 가실 수 있게 되죠.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와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완전 회복 단계예요. 이전과 똑같은 수준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되찾으시게 됩니다. 박 어르신이 지금 손녀와 산책하고 요리도 하시는 게 바로 2단계죠. 그럼 이제 가성치매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성치매 치료의 핵심은 바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학적 치료입니다. 만약 우울증이 원인이라면 항우울제를 처방하죠. 박은자 어르신처럼 스트레스성 우울이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드시던 약의 부작용 때문이라면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하고요. 영양실조나 탈수가 원인이라면 수액이나 영양 공급을 우선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치료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가족 전체가 함께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배워야 하거든요. 전문적인 인지행동 치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사회적 활동도 점차 늘려가야 해요. 세 번째는 환경적 치료입니다. 어르신이 편안해하시는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낯선 곳으로 모시면 안 되고 평소 생활하시던 공간에서 규칙적인 패턴으로 생활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영양 공급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전문의 진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입니다. 2, 3일 만에 급격히 기억력이 나빠진다면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 평소와 다른 극심한 무기력감이에요.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욕이 없어 보이는 상태요. 세 번째, 말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평소 말씀 많이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을 안 하신다면 위험 신호예요. 네 번째, 식사 거부나 수면 패턴이 급변하는 겁니다. 밥을 안 드시거나 잠을 아예 안 주무시거나 하루 종일 주무시거나. 다섯 번째, 최근에 큰 스트레스나 상실을 경험하셨다면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 라고 다그치시면 안 되고 혼자 두시면 안 되고 무작정 치매다 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손을 잡고 곁에 있어 주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세요. 서울대병원 김성호 신경과 전문의는 가성치매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치매로 의뢰된 환자 중 약 20%가 실제로는 가성치매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분리,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성치매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가성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기적인 대화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은 어르신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뭐 하셨어요? 그 같은 형식적인 말고 어르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옛날 추억 같은 걸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거예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활동에 참여하시게 하거나 교회나 절 같은 종교 활동 아니면 취미 모임이라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드리세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0분 정도 산책만 해도 충분해요. 간단한 체조나 요가도 좋고요.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신건강 관리예요. 어르신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뭔지 미리 파악해서 해결해 드리고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계속되면 꼭 전문의에게 상담받으세요. 다섯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게 하고 특히 물을 충분히 드시게 하세요. 어르신들이 탈수되기 쉽거든요. 여섯 번째는 약물 관리예요. 드시는 약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족의 관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르신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가성 치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손녀랑 매일 산책도 하고 요리도 다시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가족들이 저를 더 아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고마워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가성 치매는 분명히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 있어 주세요. 말을 못해도 눈을 뜨지 못해도 어르신들은 다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그분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가 더 예뻐졌어요. 매일 안아주시거든요. 오늘 박은자 어르신의 사연을 통해 가성 치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성 치매는 치매가 아닙니다.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환이에요. 두 번째, 급작스러운 변화가 특징입니다. 며칠 만에 급속히 악화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세 번째,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도 빨라집니다. 네 번째,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박 어르신도 손녀의 사랑으로 깨어나셨잖아요. 다섯 번째,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최근에 변화된 점은 없는지 관찰해 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 비상 연락망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지금 주변에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눈빛이 흐릿해진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게 치매가 아니라 가성 치매일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박은자 어르신처럼 기적 같은 회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은자 어르신처럼 기적 같은 회복을 꿈꾸는 모든 가족분들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가성 치매를 몰라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